오늘의 문화 포커스 이도수 교수님 모시고 한반도발 네오 르네상스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파TV 시청자분들께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77세인데 그 중에 53년 동안 교육에 종사했습니다. 20대부터 중등학교 교사 12년 영어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또 30년. 그리고 퇴직한 지 지금 10년입니다. 10년 동안에는 사회교육원을 해서 대구 시내에서 8개 사회교육원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한평생 가르치는 거에만 해온 셈이죠. 네, 교육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이도수 교수님께서는 또 현재까지 여러 권의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국내 언론 편파 보도에 또 결연하게 맞서 싸운 화제작 3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또 그 3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양 문화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저 영문 에세이가 있는데 Encountering Eastern and Western Culture, 그게 이제 동서양 문화의 만남입니다. 거기 보면 동양 문화, 서양 문화는 각기 다르지만 알고 보면은 서로 통한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서양의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개고기 먹는 걸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영장류에 속하는 원숭이 고를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생거를 먹는 그런 요리가 있었거든요. 자기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했는 거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만 우월하고 상대는 낮추는 그게 안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영문하는 거 Encountering Eastern and Western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서양 문화의 만남, 그 다음에 이 책 르네상스. 예. 방금 말씀 주신 한반도발 르네상스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정확한 이름의 뜻이 궁금한데요.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르네상스는 다 알잖아요. 네. 르네상스는 서양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역사가 중세였는데, 그러다가 인간이 능력을 발휘하자 그래서 한 것이 바로 그 서양 문해부흥, 서양의 14, 15, 16, 2세기가 서양이 인간이 깨치는 세대거든요.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서양은 동양보다도 앞서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근년에 와서 2000년대 말 2001년 참 그 21세기부터는 동양이 뜬다 하는 말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르네상스 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네오라는 게 뉴라는 뜻입니다. 예, 새로운 르네상스. 그러면 서양의 중세 르네상스는 옛날 르네상스, 현대판 르네상스는 이제 한국판. 그런데 그게 한국은 어디냐? 서양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 진입로, 그게 이태리 아닙니까? 이태리 반도인데, 동양은 한반도다.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겼다. 동양에 여기서 이제 크게 부흥을 하면 동양 전체가 일어선다. 그 뜻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뜻이군요. 그럼 그 한반도발 네오 르네상스 책 목차 가운데 한국인의 신바람 향연에 넋을 잃은 뉴욕 경찰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02년
월드컵 안 있었습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있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대는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는 우리 아무도 기대 안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래 안 하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한국인 전체가 잠 안 자고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붉은 악마, 그 해가지고 꼬리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5천만 국민이 외국에 있든 국내에 있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신바람을 내니까 축구공 안 들어가는 공도 들어가고 또 뭡니까 골키퍼 이훈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공을 받았거든요. 자, 그게 한 예인데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뉴욕 경찰들이 이때까지 모두 경기에서 저만큼 열광한 사람, 이 민족은 참말로 대단하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그게 한국인들은 신바람 나면은 다른 민족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예를 들면은 뭡니까 97년, 96년 우리나라가 IMF 때에 영원히 못 일어난다 했거든. 그런데 뭐 국민들 나와가지고 금반지 금리빨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게 50년 전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였는데 그때는 우리 사는 게 전부 거지였습니다. 그랬는데 50년 만에 그때 우리하고 나란히 있는 나라는 전부 현재도 꼭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껑충껑충껑충 뛰어서 이제는 위에서부터 열지안에까지 가깝거든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 기적하는 게 뭐냐면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나면은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정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게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거죠. 네. 또 책 목차 가운데 보다 보니까 일본인의 카멜레온 기질과 또 벌떼 근성이라는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앙숙처럼 그러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기질을 한 70%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일본은 저 사람들은 서양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일본 사람 친절한 거는요, 일본 가보면요, 미운 감정이 없어집니다. 모든 거고, 물건도 그 사람들 파는 거 안 사고 못 견딜 정도로 잘합니다. 그렇게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한꺼번에 싹 돌아서면은요,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당하고, 우리가 나라 뺏기는 것도 늘 소개가 와가지고 명나라 가는데 길 비켜달라고 잠식해놓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삼켜버렸거든요. 그만큼 카멜레온 가는 거는 지가 살기 위해서 항상 모습을 바꾸고, 그러니 우리가 속기 쉽다. 그런 것이죠. 벌떼근성 가는 무슨냐면, 벌은 한 마리가 왕 뜨면은 동시에 거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벌은 어떻게 하냐면, 여왕벌이 위기에 처하면은 일벌은 일체에 따가지고 침 한번 쏘면 죽는 겁니다. 벌은 자기 침 쏜다는 것은 지 생명을 바치거든. 이래가지고 딱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집단 단결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질상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쓰셨던 한반도발 네오 르네상스에서 또 작가로서 책에 담고 싶었던 또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제 교육을 하고 저 자라는 과정 중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자는 지가 지기를 미워하니까 항상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남한테 잘못하고 또 되는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두메산골에서 참 가난한 데서 그런 열등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민족적인 열등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 밑에 얼마나 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곡식 다 뺏어가고, 일본 사람들이 총칼 들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일본 말 안 배우면 뭐 하고 퇴학시키고, 그걸 어릴 때 깊이 참 열등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민족적인 열등감. 그래서 그게 저 인생의 한 40대까지 그걸 완전히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교육시키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니도 잘난 인간이다. 우리 못난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심어주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 가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특히 영어권 나라. 영어권 나라 6개 나라를 가서 1년 혹은 6개월 혹은 3개월 실제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좋은 점이, 또 우리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민족은 절대로 열등한 민족이 아니다. 그걸 전부 문서로 찾아내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글로 쓴 겁니다. 글로 써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야,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한때 억눌렸지만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짧은 기간 동안에 최하에서 최상까지 올라가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걸 심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 쓰면서 자존심,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걸 읽는 사람은 다 그게 기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랑이 이제 그겁니다. 네, 한때는 억눌려 있었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충분하다라는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 요즘 세대에 이 철없이 너무 빨리 우리가 잘 살게 된 그 내력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기 힘들다고 지금 좀 전 세계가 다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죠. 유럽에 가면 유럽에 웬만한 나라 전부 28%, 30%, 우리나라 3배나 많습니다. 이게 요즘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 거기서 오는 결과지 결과 아니거든요. 이북에 가면 실업자 없습니다. 왜 실업자 없냐? 거기는 아직도 삽 가지고 왜 홍수 났을 때 아니습니까? 홍수 났을 때 100명, 200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불도저 2대 가가지고 일 다 해버리거든요. 다 해버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실업자 많은 것도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교화시키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 이게 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네, 말씀대로 100마디 말보다 책 한 권에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그렇죠.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